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전 세계의 재미있는 민담이나 작품성이 높은 명작 소설 등을 오디오북 중심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지미 밸런타인은 교도소 안의 구두 공장에서 부지런히 가죽을 깁고 있었다. 간수가 찾아와서 그를 사무실로 데리고 가자 교도소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교도소장은 그날 아침 주지사가 서명한 사면장을 그에게 전달했다. 지미는 기다리기에 지쳤다는 듯이 그다지 반기지 않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는 4년 형기 중에서 벌써 10달 가까이 복역하고 있었다. 자, 밸런타인. 하고 교도소장이 말했다. 자넨 내일 아침에 출소할 예정이야. 앞으로는 용기를 내서 착한 사람이 되라고. 자네는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었잖아. 이제 금고는 그만 털고 착실하게 살기 바라네.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고 지미는 깜짝 놀라는 듯이 말했다. 전 지금껏 한 번도 금고를 턴 적이 없습니다. 그랬겠지. 하고 교도소장은 웃었다. 물론 없었겠지. 하지만 그렇다면 어째서 자넨 그 스프링필드 사건으로 걸려 들어온 거야? 상류사회의 어떤 높은 사람한테 혐의가 갈까봐 알리바이를 대지 않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자네한테 원한을 품은 어떤 배심원의 비열한 짓 때문이라는 건가? 자네처럼 자신이 하지도 않은 죄를 덮어쓰는 사람은 대개 그런 식으로 걸려들거든. 제가요. 하고 여전히 멍청하고 착해 보이는 얼굴로 지미가 말했다. 소장님, 저는 지금껏 한 번도 스프링필드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자네가 그렇다면 그렇겠지. 이 사람을 데리고 가 크로닌. 하고 교도소장이 말했다. 그리고 출소용 옷을 챙겨줘. 내일 아침 7시가 되거든 대기실로 보내라고. 내 충고를 잘 새겨듣는 게 좋을 거야. 밸런타인. 다음 날 아침 7시 지미는 교도소 소장실 바깥에 서 있었다. 죄수를 석방할 때 주 당국에서 제공하는 몸에 맞지 않는 기성복을 입고 소리나는 뻣뻣한 구두를 신고 있었다. 직원 한 사람이 지미에게 선량한 시민으로 돌아가 훌륭히 살기를 바란다면서 법이 정한 대로 기차표 한 장과 함께 $5짜리 지폐 한 장을 주었다. 교도소장은 그에게 담배 한 개비를 주면서 악수했다. 이리하여 제9762번 죄수 밸런타인은 죄수 명부에 지사에 의한 사면이라고 기재되고 제임스 밸런타인 씨가 되어 바깥 세상으로 걸어나갔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나 살랑거리는 푸른 나무들이며 꽃향기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미는 곧장 한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그는 통닭구이와 백포도주 한 병, 그리고 교도소장이 준 것보다 고급인 담배를 한 개비 주문하고 자유의 달콤한 첫 기쁨을 맛보았다. 식당에서 나온 그는 한가롭게 정거장으로 향했다. 정거장 입구에 앉아있는 맹인에게 25센트짜리 은전 한 잎을 던져주고 기차에 올라탔고 3시간 뒤에 주 경계에 가까운 작은 마을에 내렸다. 그리고 마이크 돌런이라는 사람이 경영하는 카페에 가서 계산대에 혼자 있던 마이크와 악수를 했다. 더 빨리 빼내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고 마이크는 말했다. 스프링필드에서 굉장한 반대가 있어서 하마터면 지사도 생각을 바꿀 뻔했어. 그래, 기분은 좀 어때? 좋아. 하고 지미는 말했다. 내 열쇠는? 그는 열쇠를 받아들고 2층으로 올라가 안쪽에 있는 방문을 열었다. 모든 것이 그가 떠날 때 그대로였다. 방바닥에는 형사들이 지미를 체포하려고 팔을 비틀어 꺾었을 때 형사 벤 프라이스의 와이셔츠 깃에서 떨어진 단추가 아직도 그대로 놓여 있었다. 지미는 벽에 붙여놓은 간이 침대를 끌어당긴 다음 벽에 붙인 널빤지 한 장을 뜯고
그 안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있는 가방을 꺼냈다. 가방을 열고 그는 동부에서 제일 가는 강도용 연장 세트를 사랑스러운 듯이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강철로 특별히 만든 한 벌의 완벽한 연장으로 최신형 드릴과 착공기, 자루가 굽은 회전 송곳과 조립식 쇠질에 집게 장도리와 나사 송곳, 그리고 지미 자신이 고안한 연장도 두어 개 섞인 것이었다. 이 연장들은 강도 전문용품을 만들고 있는 모처에서 900여 달러나 주고 산 물건들이었다. 반 시간쯤 있다가 지미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카페를 빠져나왔다. 그는 이미 고상하고 몸에 꼭 맞는 옷을 입고 있었으며 손에는 깨끗이 먼지를 턴 그 가방을 들고 있었다. 무슨 할 일이라도 생겼어. 마이크 돌런이 친근하게 물었다. 내게? 하고 지미는 어리둥절한 어투로 말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뉴욕 비스킷 크래커 회사의 사원이야. 이 말을 듣고 마이크는 무척 재미있어 했다. 덕분에 지미는 그 자리에서 우유를 탄 소다수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었다. 지미는 독한 술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았다. 제9762번 죄수 밸런타인이 석방된 지 일주일 뒤 인디애나주 리치먼드에서 금고가 털린 사건이 일어났으나 범인의 단서는 전혀 잡히지 않았다. 도둑 맞은 돈은 $800가 조금 안 되었다. 그리고 2주일 뒤에 이번에는 로우건스 포트에서 도난 방지 특허를 받은 개량형 금고가 아주 간단히 열리고 증권이나 은화는 그대로 둔 채 현금 $1,500가 사라졌다. 이 사건이 터지자 경찰이 처음으로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이어서 제퍼슨시에 있는 은행의 고풍스러운 금고에 구멍이 뚫리고 $5,000나 되는 현금이 사라졌다. 이번에는 피해가 컸기 때문에 사건이 형사 벤 프라이스에게 맡겨졌다. 여러 피해의 보고를 비교해 보니 금고를 터는 수법이 똑같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벤 프라이스는 도난 현장을 조사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이것은 분명 멋쟁이 지미 밸런타인의 수법이야. 녀석이 또 일을 시작했군. 저 다이얼을 보면 알 수가 있어. 마치 비 오는 날 무를 뽑듯이 쉽게 뽑아버렸잖아. 이런 걸 할 수 있는 집게 장도리를 가진 놈은 지미 밸런타인 그놈뿐이야. 그리고 이 자물쇠 회전판에 보기 좋게 뚫어놓은 구멍을 보라고. 지미는 언제나 구멍을 하나 이상 뚫지 않거든. 그래, 밸런타인 녀석을 잡아야 해. 이번에는 정말 단기형이니 사면이니 하는 바보짓을 하지 말고 평생 감옥에 있게 해야 해. 벤 프라이스 형사는 지미의 수법을 훤히 알고 있었다. 스프링필드 사건을 조사할 때 알게 되었던 것이다. 먼 거리로 도피하고 민첩하게 도주하는 데다가 공범자가 없다는 것, 또 상류사회 생활의 취미 등의 수법이 밸런타인이 범인으로 의심받지 않도록 했다. 벤 프라이스 형사가 이 미꾸라지처럼 잘 달아나는 금고털이범의 뒤를 쫓고 있다는 것이 발표되면서 도난 방지 금고를 가진 사람들은 마음을 놓게 되었다. 지미 발렌타인은 이제 잡힌 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후 검은 신갈나무가 무성한 아칸소주의 시골 철도길에서 5마일쯤 떨어진 조그만 엘모어라는 마을에 가방을 든 지미 밸런타인이 우편 마차에서 내렸다. 지미는 마치 대학에서 갓 돌아온 대학 4학년생 운동선수 같은 모습으로 널빤지를 깐 보도를 따라 호텔 쪽으로 걷고 있었다. 한 젊은 여자가 거리를 건너오더니 길모퉁이에서 그의 앞을 가로질러 엘모어 은행이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로 들어갔다. 지미 밸런타인은 그녀를 보자 그만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전혀 딴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살짝 얼굴을 붉혔다. 지미 같은 용모와 옷차림의 청년은 엘모어에서는 보기 드물었기 때문이다. 지미는 마치 자기가 은행 주주나 되는 듯이 은행 돌층계 위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소년 하나를 붙잡고 가끔 10센트짜리 은전을 쥐어주면서 이 마을의 상황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러고 있는데 그 젊은 여자가 은행에서 나오더니 가방을 든 청년 따위는 아예 관심도 없다는 표정으로 지나가 버렸다. 저 아가씨는 폴리 심프스냥 아닌가? 하고 지미는 시치미를 떼고 물었다. 아니요. 하고 영악한 소녀는 다 안다는 듯이 대답했다. 저 사람은 에너벨 애덤스예요. 저 여자 아버지가 이 은행의 주인이에요. 아저씨는 무슨 일로 엘모어에 오셨어요? 10센트짜리 은전 더 없으면 그만 가볼래요. 지미는 플랜터스 호텔로 가서 렐프 디 스펜서라는 이름으로 방을 예약했다. 그리고 프런트에 기대어 사무원에게 자기의 용건을 말했다. 사업을 시작할 장소를 찾아보려고 엘모어에 왔다고 말하면서 그는 물었다. 지금 이 마을에는 구두가게가 어디에 있는가? 만약 여기에 구두가게를 차린다면 장래성은 있겠는가? 호텔 직원은 지미의 옷차림과 태도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 그 자신도 엘모어의 얄팍한 멋쟁이 젊은이 중에서는 유행의 본보기가 되고 있기는 했지만 지미를 본 순간 자기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미에게서 넥타이 매는 법이나 옷 입는 법을 배울 욕심으로 친절하게 정보를 제공했다. 네. 구두 가게라면 충분히 장래성이 있어요. 이곳에는 구두 전문점이 한 집도 없으니까요. 신발은 포목점이나 잡화점에서 팔고 있을 뿐이에요. 스펜서 씨께서는 엘모어에다 가게 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척 살기 좋은 마을인 데다가 사람들도 친절하거든요. 스펜서는 2, 3일 동안 머물면서 마을의 형편을 보고 싶다고 했다. 사무원이 보이를 부르려고 하자 말했다. 아니, 보이를 부를 필요는 없어. 내가 직접 가방을 들고 방으로 갈 테니까. 가방이 좀 무겁거든. 렐프 스펜서로 이름을 바꾼 지미 밸런타인은 엘모어에서 사업을 시작해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구두가게를 차렸는데 장사가 크게 번창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교적으로도 성공하여 많은 친구를 사귀었다. 그리고 가슴에 품었던 소원도 이루었다. 에너벨 애덤스 양을 만나 그녀와 사랑하게 된 것이다. 1년이 지난 후 렐프 스펜서의 상태는 크게 바뀌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구두가게는 크게 번창했으며 에너벨 양과는 약혼해서 결혼을 2주일 남겨놓고 있었다. 전형적인 노력가인 시골 은행가 애덤스 씨는 사윗감인 스펜서에게 홀딱 반해버렸다. 그에 대한 에너벨의 사랑도 그녀에 대한 지미의 사랑만큼이나 컸다. 그는 애덤스 씨 집에서나 시집간 에너벨의 언니 집에서나 마치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다. 어느 날 지미는 자기 방에 앉아 한 통의 편지를 써서 세인트루이스에 사는 친구에게 붙였다. 보고 싶은 친구에게. 다음 주 수요일 밤 9시에 리틀록에 있는 설리번 술집으로 와주게. 작은 일을 한 가지 정리해 주었으면 해. 그리고 내 연장을 자네에게 주고 싶어. 기꺼이 받아주리라 생각해. 1,000달러를 줘도 그와 똑같은 연장을 만들지는 못할 거야. 세상에서 제일 길이 잘 들은 연장이라네. 빌리, 나는 옛날의 직업을 1년 전에 버렸다네. 그 대신 좋은 가게를 하나 냈어. 이제 착실한 생활을 하고 있다네. 앞으로 2주일 후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처녀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오직 하나의 길, 정직한 삶이라고 생각해. 지금은 누가 100만 달러를 그냥 주더라도 남의 돈은 1달러도 그냥 손대고 싶지 않다네. 결혼하면 가게를 팔고 서부로 갈 작정이야. 서부에 가 있으면 누가 옛날의 상처를 들추어내는 일은 없겠지.
말해두지만 그 처녀는 정말 천사라네. 그녀는 나를 믿고 있고 나 역시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그릇된 짓은 안 할 거야. 꼭 설리번 술집에 와주기를 바라네. 꼭 만나고 싶어. 그때 연장을 갖고 나가겠네. 옛 친구 지미로부터. 지미가 이 편지를 쓴 다음 월요일 밤, 벤 프라이스 형사는 전세마차로 눈에 띄지 않게 엘모어에 들어왔다. 그는 조용히 시내를 돌아다니며 마침내 그가 찾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냈다. 스펜서의 구두가게 맞은편에 있는 약국에서 그는 렐프 디 스펜서를 유심히 관찰했다. 은행가의 딸과 결혼한다지. 지미, 자네가?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하고 벤은 혼자 중얼거렸다. 이튿날 아침 지미는 애덤스 집에서 아침을 먹었다. 그날은 예복도 맞추고 애너벨에게 줄 근사한 선물도 사기 위해 리틀록에 가기로 되어 있었다. 엘모어에 온 뒤 이곳을 떠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본업에서 손을 뗀 지 1년 이상 지난 뒤였고, 그래서 이제는 밖에 나가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한 것이다. 아침을 먹고 나서 가족들은 한꺼번에 우르르 번화가로 나갔다. 가족들은 애덤스 씨, 애너벨, 지미, 그리고 5살과 9살짜리 여자애를 데리고 나온 애너벨에 출가한 언니였다. 그들이 지미가 묵고 있는 호텔 앞에 이르자 지미는 자기 방으로 뛰어 올라가서 그 가방을 들고 내려왔다. 그런 다음 그들은 모두 은행으로 갔다. 은행에는 지미의 마차와 마부 돌프 깁슨이 기다리고 있었다. 깁슨은 마차로 지미를 정거장까지 태워다 줄 예정이었다. 그들은 조각이 새겨진 높은 떡갈나무 난간 안쪽에 있는 은행 사무실로 들어갔다. 지미도 그 속에 끼어 있었다. 왜냐하면 애덤스 씨의 장례 사위는 어디서나 환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은행원들은 애너벨 양과 결혼하게 되어 있는 이 상냥한 미남 청년으로부터 인사를 받고 기뻐했다. 지미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행복감과 발랄한 젊음으로 가슴이 뿌듯한 애너벨은 지미의 모자를 쓰고 가방을 들어 올렸다. 어때? 근사한 외근사원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고 애너벨은 말했다. 어머 렐프, 이게 왜 이리 무겁죠? 마치 금괴라도 잔뜩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니켈로 만든 구두 주걱이 가득 들어있어. 지미는 침착한 표정으로 말했다. 반품하러 가는 길이야. 들고 가면 운송비가 절약되거든. 나는 요즘 굉장한 구두쇠가 되었다니까. 마침 엘모어 은행에서는 새 금고를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애덤스 씨는 그 금고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누구에게나 그것을 구경시키고 싶어 했다. 금고는 작고 아담했지만 새로운 특허를 받은 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금고는 손잡이 하나로 동시에 조작할 수 있는 튼튼한 3개의 강철 빗장으로 닫히게 되어 있고 시한장치가 된 자물쇠가 붙어 있었다. 애덤스 씨는 얼굴에 웃음을 가득 띠고 그 조작하는 방법을 스펜서에게 설명해 주었다. 스펜서, 즉 지미는 정중하기는 했으나 별로 이렇다 할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두 어린아이, 메이와 에거더는 번쩍거리는 금속과 이상하게 생긴 시계와 손잡이를 보고 몹시 재미있어 했다. 다들 이렇게 좋아하며 들떠있는 사이에 벤 프라이스 형사가 어슬렁어슬렁 은행에 들어와서 팔꿈치에 몸을 기댄 채 난간 사이로 슬쩍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출납계원에게 특별히 볼 일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잘 아는 사람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갑자기 여자들 사이에서 짤막한 비명이 나더니 이어 큰 소동이 벌어졌다. 어른들이 보지 않는 사이에 9살짜리 언니 메이가 장난삼아 에거더를 금고 안에 가두어 버렸다. 그러고는 할아버지 애덤스 씨가 하던 그대로
빗장을 내리고 자물쇠의 다이얼을 돌려버린 것이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애덤스 씨는 손잡이에 달라붙어 얼마 동안 잡아당겨 보았다. 문이 안 열려. 하고 그는 신음을 내며 말했다. 시계 태엽을 감아두지 않았고 콤비네이션 자물쇠도 맞추어 놓지 않았단 말이야. 에거더의 어머니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비명을 질렀다. 조용히 해. 하고 떨리는 손을 들어 애덤스 씨가 말했다. 다들 조용해지자 깜깜한 금고 속에 갇혀 공포에 떨며 울부짖는 아이의 소리가 가냘프게 들려왔다. 에거더 어머니는 이제 미친 사람처럼 두 손으로 금고의 문을 두들겼다. 저 애는 무서워서 죽어버릴 거예요. 어서 문을 부수고 열라니까요. 남자들이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하나요? 스펜서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저 애는 금고 안에서 오래 견디지 못할 텐데 죽을지도 몰라. 그때 애너벨이 고통스럽기는 해도 아직 절망하지 않은 커다란 눈으로 지미를 바라보았다. 여자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의 능력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법이다. 렐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네? 렐프는 날카로운 눈을 빛내며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야릇한 미소를 띠면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에너벨, 당신이 꽂고 있는 그 장미꽃을 나에게 주지 않겠소? 잘못 들은 게 아닌가 하고 자기 귀를 의심하면서도 그녀는 옷에 꽂은 장미꽃을 뽑아 스펜서의 손바닥에 놓았다. 지미는 그것을 조끼 주머니에 밀어넣고는 저고리를 벗어 던지고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올렸다. 그런 동작과 더불어 지난 1년간의 렐프 디 스펜서는 사라지고 예전에 지미 밸런타인이 그 자리에 나타났다. 문 앞에서 비켜주세요. 하고 그는 짧게 명령했다. 그는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 순간 그는 다른 사람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일을 할 때 언제나 하는 버릇대로 조용히 휘파람을 불면서 연장을 재빨리 꺼내 차례대로 늘어놓았다. 사람들은 깊은 침묵 속에서 마치 마법에 홀린 듯이 그를 지켜보았다. 1분이 지나자 지미의 드릴이 강철문을 매끄럽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10분이 되자 그는 빗장을 열고 금고문을 열었다. 거의 기절 상태에 있던 에거더는 무사히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지미 밸런타인은 무언가에 홀린 듯이 저고리를 입고 난간 밖으로 나와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는 벤 프라이스 형사가 마치 앞길을 가로막듯이 서 있었다. 안녕하시오, 벤. 지미는 아직도 그 기묘한 미소를 띤 채 형사에게 인사했다. 기어이 나타나셨군. 기다렸소이다. 자, 갑시다.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별 차이가 없을 테니까. 그런데 벤 프라이스 형사는 조금 이상한 행동을 했다. 사람을 잘못 보신 모양이군요. 렐프 디스펜서 씨. 나는 지미 밸런타인을 찾는다오. 하고 그는 말했다. 스펜서 씨. 나는 당신을 잘 모릅니다. 내가 아는 건 당신을 기다리는 마차가 아까부터 저기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벤 프라이스 형사는 발길을 돌려 마차의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다.